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볼게요. 그 상대방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일단 이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존재는 되게 엄청나게 편안하고 그냥 좋은 존재? 약간 그 정말 아련하고 약간 뿌연 그 추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 너무 우리 서로 그냥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막 알콩달콩했던 그 추억들이 정말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조금도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남겨진 상태에서 상대방 또한 지금 현재도 그 기억과 향수에 되게 젖어 계신 모습,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대방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상대방 또한 우리는 평범한 그런 인연이 아니다, 우린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카드가 강조하는 것에서도 상대방과 여러분은 좀 보통 인연은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이게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난 관계라기보다는 약간 동등한 똑같은 운명적인 관계, 두 사람에게 서로가 똑같은 의미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대방에게 여러분이란 존재는 뭔가 사랑스럽고 되게 뿌연 그런 안개 같지만 사랑스러운 존재로 남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지금 요즘에 현재 속마음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의 요즘 현재 속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뭔가 상대방이 지금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막 뭔가 이렇게 진전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또한 막 그런 건 맞아요. 근데 약간은 엔진 시동 걸듯이 딱 그냥 말 그대로 엔진 시동을 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정체되어 있다가 약간 고개를 조금 더 빼꼼 이렇게 내민 상태. 내가 가볼까? 슬슬 출발해볼까? 지금 가도 괜찮을까? 좀 이런 단계. 지금 상대방의 단계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 지금 요즘 특히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약간 긍정적으로 많이 바뀐 모습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전까지는 계속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방만의 걱정이나 피해망상 같은 게 굉장히 심했거나 이 관계에 어떤 가능성도 희망도 전혀 두지 않았던 좀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좀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특히나 SNS가 됐든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상대방 눈에 보인 여러분의 모습도 여러분 또한 좀 멈춰 있었던, 그 전에는 여러분들도 크게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졌는데 최근에 상대방 눈에 약간 여러분들도 약간은 활기차게 보내는 것 같다라든지 1번이 되게 좀 똑같은 루틴으로 지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 들어 좀 바빠졌나? 얘가 요즘 일이 잘 풀리나? 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으로 내가 1번의 상황이 좀 괜찮다면 내가 한번 연락해볼 만한데, 말 걸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준비, 과정, 스타트를 하려는 어떤 약간 몸을 좀 꿍실대는 그런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속마음 자체가 조만간 좀 1번에게 연락해볼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기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대방은 이 관계를 현재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볼게요. 이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카드가 딱 뒤집혔는데 지금 이 관계에서 상대방은 일단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자신의 행동 중에 내가 나의 욕심, 나의 욕망으로 1번에게 너무, 그러니까 1번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만 했던 것 같다. 그 부분 때문에 1번도 나도 좀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색해지고 지금 현재 관계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이 관계는 이런 관계야, 그냥 지금은 그래 라기보다는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뭔가 나 때문인 것 같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여유롭게 좀 텀을 두고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다. 내가 이 관계를 상당히 루즈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뭐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좀 충동적이거나 경솔했을 수는 있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라고 보면 일단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너무 강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강한. 특히나 그게 뭐 말이나 행동일 수 있지만 약간 육체적인 이슈였다면 당연히 그런 어떤 성적 매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여러분에게 매력을 좀 강하게 느껴서 여러분에게 이 상대방이 좀 끌렸다? 끌어당겨졌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뭐 다른 어떤 불순한 의도? 여러분을 뭐 쉽게 봤다? 아니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었다? 물론 이런 부분도 몇 프로는 들어갔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특징들이 어디서 비롯된 거냐를 보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너무 좋아했고 그때 당시에 약간의 집착 같은 마음도 있었고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너무 마음 자체가 강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약간 충동적으로 상대방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느낌. 충동적인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원래 충동적인 성향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 행동은 여러분이 기분 나빠할 만한,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렇게 기분 나빠할 만한 이유는 아니다. 그 행동 자체에서는 여러분이 좀 놀라시거나 당황스러우셨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연락 관련해서 볼 건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이고. 근데 제가 손톱이 너무 짧아서 카드가 이런 매트한 카드는 잘 집히지가 않아요. 일단 여러분이 연락한 것 자체를 저는 좀 비추천드리고 싶은 게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게 이 비추천이라는 게 여러분이 왜 비추천이지? 막 이렇게 놀라실 수 있는데 이게 놀랄만한 이유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지금 누가 봐도 여러분에게 연락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봐도 타이밍 기다리고 누가 봐도 조만간 가야지 그냥 그런 거를 너무 그냥 갈까 말까가 아니라 조만간 간다 이제 타이밍을 노릴 뿐이다 좀 천천히 하자 그때 내가 너무 급했으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카드의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차피 좀만 기다리면 얘가 오는데 너가 뭐하러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의 그 차분하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꾹 눌러져 있고 무거운 스탠스를 유지하시면서 그냥 여러분의 일상을 지내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은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나서 연락을 했나? 내가 먼저 연락했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어. 약간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또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약간 여러분들 쪽에서는 좀 기다리시면서 상대방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게 여러분이 상대방을 자극하고자 새로운 행동,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대로 여러분답게 살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되는지 그 시기 한번 볼게요.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되고 연락 시기는 언제일지. 자, 일단 지금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이제 시기상으로 가까운 시기, 머지않은 시기가 7월, 8월, 9월 이 라인이다 라고 하신다면 7월, 8월, 9월 안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 중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7월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전혀 다른 시기에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최대 2개월 안으로 빠르면 1개월 안으로 연락이 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하냐면 상대방답게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의 성향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파악을 했다. 그 사람이라면 이렇게 연락할 것 같은데 라는 모습이 있다면 그렇게 연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연락을 하는 모습은 굉장히 누가 봐도 막 쭈뼛쭈뼛거리고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꽤나 당당하고 여러분을 진짜 진지하게 쟁취하고자 하는 딱 어깨 피고 이렇게 당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까 제가 충동적이라는 키워드를 몇 번 썼는데 여기서도 보여지는 게 자기 혼자 계속 막 이렇게 막 헷갈려 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연락해야 되나 이렇게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고개 계속 돌아가고 신경 쓰이고 막 그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어떡하지 하다가 됐어. 얼굴에 철판 한번 깔고 하지 뭐 죽기야 하겠어? 막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 때가 있잖아요. 딱 이런 마음, 약간 충동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급발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락 운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2주 안, 아무리 못해도 2개월 안, 빠르면 2주 안,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진짜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충분히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여지긴 했지만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2주 안으로 상대방이 혹시나 보일 행동이 있다면, 시그널이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이 2주 안으로 보일 행동이나 것들이 있다면
아, 2주 안으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이랑 관계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 사람 저한테 할 말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어요. 저를 볼 면목이 없을 거예요. 이런 느낌이라고 해도 뭔가 상대방이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해도 좀 당당하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 당당함이랑은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 사건, 대화만 생각하면 당연히 어이없으실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당당할 입장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그것도 있어요. 일단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그냥 그런 기분이 들어서는 아니에요. 상대방의 개인적인 인생, 삶에 있어서 상대방의 일이 최근에 굉장히 잘 풀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론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도 중요하지만 자기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도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부과를 하잖아요. 상대방이 최근에 진짜 말 그대로 자기가 하는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는데 일상 자체가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돌아가신 분 같아요.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장사를 한다고 하면 손님이 많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좀 떳떳하고 기분도 좋고 약간 당당해지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습에서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안으로 아무리 못해도 뭐 여러분의 SNS를 염탐을 하는 거 약간 좀 대놓고 염탐하는 거 있죠. 내가 봤다라는 그런 흔적을 남기는 그런 행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현실 세계에서도 조금 아이 컨택 같은 아주 사소한 행동이더라도 여러분이 자기를 인식할 수 있게끔 자신의 그런 눈도장을 찍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충분히 약간 나름 당당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해 막 진짜 2주 안에 꽃다발을 사오고 나에게 고백을 하고 막 그러는 큰 이슈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방 치고 뭔가 그 전보다는 뭔가 나한테 자꾸 시그널을 보내긴 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어야 하는 조언은 무엇인지 볼게요. 이 관계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조언. 자, 일단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도 여러분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다르면서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일단 비슷한 면은 두 사람 다 의심이 많고 잘 믿지 않고 과묵하고 좀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남들처럼 뭐 만나면 만나는 거지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마인드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 관계에서는 내가 다른 이성보다 더 뭔가 진지해진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게 약간 조언이라기보다는 너네 둘 다 되게 사실 비슷한 사람들이야, 너네 둘 다 굉장히 동등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상대방도 나도 이 관계에서 우리가 외면 회피를 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다. 예를 들면 어쨌든 이게 재회 주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헤어진 지 1년, 2년이 됐다 그러면 헤어진 채로 1년, 2년이면 되게 길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헤어진 채로 정말 연락 한 번 안 하고 얼굴 한 번 안 보고 살았다. 근데 카드가 이야기하는 특이점은 너네 둘 다 너네들이 서로를 외면하고 서로 이 관계에서 가출을 했었던 그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느낄 수 있어, 너네들이 느끼기엔. 근데 너네들이 앞으로 다시 만나서 같이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면 사실 그 시간은 긴 시간도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이게.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 관계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연인, 뭔가 사랑 이런 느낌도 있지만 그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만 이 관계를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냐 했을 때는 운명적인 만남 또는 소울메이트, 어쩌면 트윈플레임까지도 가능한 그런 온갖 건강하고 뭔가 막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네이클로버 생각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라고 보여져요. 되게 특별한 관계다. 그냥 단순히 그냥 연애하는 연인 관계랑은 약간 느낌이 조금 더 다른, 아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성과의 연애를 10번을 했다고 쳤을 때 이 10명의 무게가 절대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웃기다 싶을 정도로 가벼운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존재도 그렇고 서로 너무나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인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인데 이제 이게 너가 이렇게 해라 뉘앙스가 전혀 없죠. 너네 둘 다 똑같은 관계야. 그리고 너무 동등했기 때문에, 너무 너네 둘이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어. 그때 당시 일도.
그리고 상대방도 자신의 충동적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자신의 세계로 푹 빠진 거, 그러니까 자기 구멍으로, 쥐구멍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너가 이 부분을 너무 원망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카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관계를 이렇게 물으신다면 최대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감성적으로 슬퍼요, 우울해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약간 현실적인 생각 바탕,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뭐 힘들었던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 회로를 돌려주시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의 주제와는 별개로 요즘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을 볼게요. 주제 별개로 요즘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요즘 여러분은 뭔가 왠지 모르게 의욕이 잘 들지 않는다라거나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뭐부터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진짜 완전 번아웃 왔어요도 아니고 너무 요즘 힘이 나요도 아니고 그냥 보통인데 약간 모르겠어, 약간 뭔가 생각이 많아 이런 쪽에 조금 더 닿게 되신 것 같은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카드는 뭐라 얘기하냐면 지금 너가 굉장히 버겁고 힘들고 바쁘고 알아. 근데 사실 나는 너에게 너가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주고 있어. 너가 버틸 수 있고 충분히 흡착할 수 있는 레벨로만 나는 너에게 과제를 주고 있어. 그래서 너가 이것저것 하느라 생각도 굉장히 많아지고 어떤 뭐 관계에서 실망감도 느꼈을 너의 그 최근을 나는 알고 있어. 왜냐면 너는 지금 너무나도 진지한 관계로 가고 있어. 진지한 너의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고 있어. 어떻게 보면 조금 커다란, 그러니까 너의 어떤 기나긴 흐름,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챕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직업이 바뀐다거나 그런 정말 내 인생에서 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이슈 있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어떤 전환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그럴 수 있어. 나는 너에게 안정감을 줄 거야. 너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너가 하는 거야. 너가 지금 왜 그렇게 되냐면 모든 게 너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시작을 하기 위해서 네가 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너는 뭔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너의 어떤 계획, 준비, 너의 번영, 성공, 행복, 그리고 보상, 너의 만족이 시작되기 그 직전 너가 실질적인 이득을 받는 그러한 시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지내는 거야. 사실상 당연한 거야. 물론 너무 야속하게 들릴 수 있지만 네가 받을 그 보상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힘내주면 좋지 않을까? 너 너무 잘하고 있어. 조금만 우리 더 성숙하게 이성적으로 넓게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관계에서는 여러분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지 않고 상대방 위주의, 상대방이 좀 말이 많은 느낌이었는데 요즘 여러분들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약간 되게 처지는 느낌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날씨의 영향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진짜 막 나한테 확실하게 무거운 짐이 있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짐이 될까봐 무서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일상 자체에서 그래서 너무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도 되게 자주 동요가 되는 느낌? 그러니까 막 약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도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날은 너무 막 좋았고 막 비냄새가 좋게 맡아졌다가 어떤 날은 되게 우울하고 습하게 막 느껴졌다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과 안정이 무너진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이 약간 야속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카드가 계속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가 힘내면 분명히 충분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단계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카드가 너 진짜 너가 지금 너무 힘든 거 이해해. 네가 그대로 정말 막 들어 누울 만한 단계야. 약간 레벨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너가 하려면 하긴 해. 에너지를 좀 많이 줘야 되긴 하겠지만 너의 의욕과 열정을 네가 스스로 달굴 수 있는 상태기는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좀 움직이는 못하는 상태 아니면 정말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좀 심하게 생길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경우일 수 있겠지만 카드는 좀 약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상심, 실망과 손실, 아픔과 고통과 후회, 속상함, 슬픔 이런 감정을 이해는 하지만 그 감정에 집착하지는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집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만
느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자꾸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망상을 하거나 걱정을 하면서까지 내가 그 감정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너가 앞으로 받을 그 어마어마한 보상을 생각하면서 지금 조금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그 상대방에게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뭔가 완벽한 존재 같은데요? 지금 이게 주제가 그래도 이별을 경험한, 아무리 못해도 좀 흐지부지 됐거나 어색한 관계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주제와는 약간 좀 분위기가 되게 화창한 재회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좀 이렇게 슬프게 생각하고 있다, 슬프게 기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되게 완벽한 사람, 나에게 과분한 사람, 그리고 약간 상대방의 마음 중에 가장 짙은 문장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나는 2번과 만약에 연인 관계가 안 된다고 할지더라도 나는 2번이랑 아는 사이로, 친구 사이로라도 지낼 거야. 그러니까 인간 관계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서든 같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관계가 안 된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이랑 앞으로 좀 미래에서 계속해서 같이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과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여러분에게 대한 속마음과 감정. 여러분에 대한 이제 감정은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는 완벽한 사람, 내 인생에 이런 사람 두 번 다시 없다. 나는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해서든 나는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지만 상대방이 그냥 완전 여러분과 1대1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은 일단 약간 좀 미련, 그리고 미련과 동시에 여러분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약간 좀 후회하는 마음이라든지 여러분을 멀찌감치해서 지켜보고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우울한 감정이 가장 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면 막 이렇게 확신이라든지 자신이 그럴 것 같다라고 단정짓게 되는 부분은 없고,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여러분을 생각하면 뭔가 나는 내가 이 관계를 이렇게 원하는데 이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긴 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관계다. 그리고 여러분을 두고 변덕도 되게 심해요. 이 상대방의 행동력이 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을 두고 약간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는 느낌인 거예요. 어떨 때는 왼쪽 레버를 좀 돌려요. 그러면 나는 내가 2번과의 관계를 쟁취하기 위해서 먼저 굉장히 열정적으로 내가 움직여야겠다, 2번에게 다가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또 어느 날은 오른쪽 레버를 탁 돌리는 느낌. 아니야, 내가 가봤자 어차피 안 받아줄 건데 내가 뭐하러 가? 아니, 나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겠다. 그럼 그 사람이 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계속 특별하게 해서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변덕, 마음의 변심이 좀 자주 일어난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란 존재가 상대방에겐 좀 가볍게 생각되는 존재가 아니며 상당히 좀 약간 변덕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어려운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지금 현재 이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볼게요. 지금 현재 관계를 상대방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상당히 비즈니스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뭔가 이 관계는 우리가 약간 서로 약간 좀 눈치 싸움도 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은 애초에, 그러니까 원래 상대방의 성향이 누군가가 먼저 리드해주길 원한다거나 그런 성향이 아니시거든요. 특별하게 그냥 자기가 리드하려면 리드하고 그냥 행동력이나 약간 과묵할 뿐, 누군가가 무조건 나를 리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은 아닌데,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애당초에 상대방이 하고 있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 관계에 선택권이 있다. 이 관계에
갑의 입장은 여러분이다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애당초부터 좀 하고 계셨던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2번은 나는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는 무슨 약간 여러분이 주인님 자기가 노예?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때 동안 그냥 내 할 일이나 하면서 기다려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특히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뭔가 좀 날카롭게 대하거나 누가 봐도 여러분이 이 관계를 약간 거절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하셨었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그런 말이 진지하게 내가 정말 싫어서, 나에 대한 저 감정 정리나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끝나서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최근에 느꼈을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2번은 지금 나뿐만 아니라 약간 현실 로그아웃을 하고 싶을 거다, 혼자 있고 싶을 거다, 나에게서부터 떠나갔지만 저 가출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상대방과 여러분 두 분 다 연락운을 볼 건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시면 처음에는 좋아요. 상대방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나쁘지 않게 그냥 연락했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조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괜히 연락했다 이런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고, 일단 무엇보다도 이게 처음에 분위기가 좋다가 갈수록 좀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지거나 잘하면 좀 약간 싸우게 되거나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정말 막 크게 일어나서, 예를 들면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크게 해서라기보다는 이 분위기가 자꾸 그날따라 약간 상대방도 나도 예민한 날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든지, 하필 여러분이 먼저 연락한 날에 여러분도 상대방도 별로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말이 예쁘게 안 나가는 상황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연락을 먼저 하시는 건 저는 비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래 뭐 먼저 연락하길 잘했네, 뭐 그냥 그렇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나서 여러분이 내가 괜히 연락했다라는 좀 후회감 같은 것들이 몰려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먼저 연락하시는 거는 비추천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연락이라는 거는 똑같고 상대방이 먼저 하냐 내가 먼저 하냐인데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 왜 그런 다른 결과가 생겨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했을 때는 이 관계가 약간의 애증의 관계로 갈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나비 효과처럼, 이 나비 효과의 과정을 보면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막 엄청나게 반전인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연락한다를 봤을 때 뭐냐라고 한다면 약간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애증의 관계가 된다, 결과값만 본다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먼저 연락하시는 건 저는 비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되는지, 연락 시기는 언제인지 볼게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되는지. 네, 연락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연락을 하기 전까지의 어떤 고민, 과정, 기다림, 약간 지루함,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영상을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현재 시점에서도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지 말지 양자택일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고민을 한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한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이 고민을 한 지 얼마 안 되기 전에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좀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먼저 연락하면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답을 할래나 안 할래나, 무시당할래나, 아니면 또 은근히 얘가 일이 잘 풀리거나 그래서 나를 그냥 되게 달갑게 받아줄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가 막 혼란스럽다가 최근에서야 좀 그 선택 범위가 연락을 할까 말까 두 가지로 좀 줄여진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2개월 안으로, 진짜 길면 3개월 안인데 3개월까지는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요. 웬만하면 2개월 안으로 연락이 오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에게 이제 연락이 오는 시간이나 날짜는 숫자 10 그리고 숫자 9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재회를 하는지, 재회 시기는 언제인지를 볼게요. 재회를 하는지, 재회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재회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다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연락을 한다, 얼굴을 본다는 되게 가능해요. 그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재회를 한다? 두 사람이 굉장히 진지한 재회를 한다라는 것에는 약간 어폐가 있는 느낌.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인 관계이고, 예를 들면 재회를 한다? 재회를 하는 것도 되게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하게 되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오랜만에 밥이나 먹을래 해서 나갔는데 그냥 우리 다시 만나볼래? 약간 이런 재회. 조금은 진지함이 떨어지고 마음이 앞선 충동적인 재회의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요. 근데 충동적인 재회여도 어때? 의미가 있으면 되지 싶은데 이제 그게 의미가 조금 떨어져요. 예를 들면 재회를 했을 때 다시 헤어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만나는 만큼 좀 장기간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덧붙여지는데, 충동적인 재회만큼 약간 서로에게 아쉬운 부분이 똑같이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뭔가 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지게 될 것 같은 그런 재회를 하게 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회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따가 조언이나 막 이런 거 쭉 볼 거지만 재회 시기와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카드가 좀 비추천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카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뉘앙스는 재회를 하려면 해. 갑자기 충동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해도 너가 설레지 않고 기쁘지 않고 이 사람이랑 같이 나아가는 그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안 될 거고, 재회한 지 머지않아서 너가 다시 헤어질까 고민을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영상 보고 계시는 시점으로부터 2주 안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행동은 이제 약간 급발진적인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약간 상대방도 여러분도 미묘한 기싸움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싸움이라는 단어가 조금 과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서로 SNS 업로드는 굉장히 활발히 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확인하고 있으면서 누가 먼저 연락하나 약간 이런 느낌? 지금 현재 관계가 좀 그런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상대방이 이전까지만 해도 약간 좀 여러분을 얄밉게, 뭐 예를 들면 질투심 유발 행동이라든지 내가 먼저 안 할 거야, 너가 먼저 하도록 내가 자극할 거야, 약간 이런 모습을 보였다가, 그 전에는, 근데 요즘 들어 좀 최근에는 이거 뭔가 내가 분위기를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 이번이 나를 보고 막 질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사색이 된 상태로 혼자 지내는 것 같은데, 이거를 되게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상 보고 계시는 딱 그 시점에 최근 들어서 알게 되셨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내가 판단을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질투심 유발이니 이런 유치한 행동을 할 때가 아니었구나, 그냥 빨리 이번에게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급발진적인 행동, 말 그대로 연락이나 말을 건다라든지 안 하던 행동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까지가 이제 오늘로부터, 영상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2주 안으로 상대방이 보일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감정적으로 좀 따뜻하게 다가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앞으로의 이 관계,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관계에 임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인지 볼게요.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관계에서
이 관계가 어쨌든 여러분이랑 지금 완전히 단절된 상태는 아니에요.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고 이어져 있기는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카드를 뽑으실 때 나는 이 사람이랑 정말 재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조금 아쉬운 말이 될 수 있는데, 또 동시에 좀 기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느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되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랑 어찌저찌 어영부영 관계가 이어지긴 해요. 되게 울퉁불퉁한 길이지만 어쨌든 이어지긴 하는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 눈앞에 뉴페이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뉴페이스지 진짜 이 사람 만나기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제3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두 명이 놓인 삼각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여러분이 동시에 진행을 하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물론 일방적인 양다리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여러분이 선택하는 시기, 내가 이렇게 두 사람 다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더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약간 디즈니식 엔딩이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이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리딩을 들으면 앞으로의 상대방과의 부정적인 그 관계, 그리고 어떤 이런 연인 관계에 대한 실망, 나는 앞으로 연애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약간 교체 타이밍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교체 타이밍이고, 보편적으로 말하면 이제 환승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악의적인 환승을 하는 느낌도 아니에요, 딱히.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이 사람 픽 하는 느낌보다도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다가온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일단 나한테 너무 열정적으로 해요. 막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리드하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한쪽이 아닌데 한쪽이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두 사람 다 할 필요가 없겠다. 나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이랑 정말 행복하게 지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 흐름은 조언 느낌보다도 앞으로의 흐름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준 듯한 느낌. 그러니까 오늘 리딩을 듣고 여러분이 연애나 뭐 약간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을 하지 말아라 라고 약간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이야기를 해준 듯한 그런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앞으로의 좋습니다 라는 건 애매하지만, 앞으로의 여러분의 연애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와는 별개로 요즘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인지 볼게요. 주제 별개로 요즘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여러분은 일단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고된 만큼 감정적인 컨트롤이나 약간 내가 이렇게 밸런스 조절을 잘 못하는 느낌이 계속해서 드셔서, 그것 때문에 요즘 내가 왜 이러지? 요즘 막 내가 왜 이렇게 그러지? 이러고 오히려 더 그런 여러분에게 스스로 여러분이 채찍질을 하거나 나를 억압하거나 일 욕심을 내거나 과도한 집착을 하거나 그러실 수 있지만, 카드는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천천히 살아가는 게 중요하대요. 밸런스 조절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약간 여러분이 내가 당장 이걸 해야 돼, 나 왜 자꾸 이렇게 실수하는 거야, 나 뭐야, 나 왜 이러는 거야, 나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천천히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지,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혼란스러워하고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막 머릿속에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동시에 막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멘탈이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들은 천천히 요것도 진행하고, 만약에 정말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빨리 진행시켜서 내가 3잡까지 시작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탑을 내가 어떻게 공들여 가느냐, 이거에 좀 집중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즐거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여러분이 자처해서 가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생각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겐 약간의 좀 힐링과 확신이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채워 넣어야 하는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에게는 힐링과 약간 만족과 확신과 다짐, 이 4가지를 채워 넣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상대방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지. 일단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뭔가, 내가 지금 당장 다가가고 싶지만 내가 발목이 묶여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싶고 할 말도 되게 많고 요즘 일상생활을 보내시면서 내가 언제쯤 3번에게 다가가지?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뭔가 발이 묶였다. 기회를 좀 못 잡고 있다. 타이밍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왜 다가오고 싶냐를 보면은 여러분에게 뭔가 해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이 관계를 설정하고 싶어 하는 거. 너는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냥 너는 앞으로 나랑 이 생각만 해줘. 약간 이렇게 여러분에게 단정 짓고 싶어 하는 여러분의 어깨를 꽉 붙잡고 이렇게 소리치듯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강조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황상 상대방도 여러분의 눈치를 계속 보고 내가 과연 이렇게 다가갔을 때 3번이 나를 온전히 잘 받아줄까? 약간 이런 걱정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내가 빨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3번이 딴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마인드, 여러분의 멘탈을 상대방이 많이 좀 우려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네,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현재 어떤 감정과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정과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여러분에게는 상대방은 진짜 일방적으로 잠수에서 이제 깨어나고 싶다. 내가 더 이상 3번에게 잠수 타고 싶지 않다. 3번에게 밝은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다. 3번이랑 다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3번이랑 다시 잘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좀 소홀하게 행동했었던 잠수를 탄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 뭐 이래? 왜 나한테 갑자기 잠수 타는 거야?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상대방은 자신 나름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약간 그냥 뭐 찌질해서 피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상대방도 그만큼 좀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좀 내가 밝게 다가가고 싶다. 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싶다. 3번과 나랑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물론 그간의 추억을 지워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3번이랑 정말 처음에 알콩달콩하고 조금 서로 부끄러워하는 그런 썸 단계처럼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볼게요. 상대방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 일단 후회를 좀 많이 하세요. 야, 내가 좀 제대로 못했다. 내가 열정적으로 하지 못했다. 내가 그때 못해준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제대로 못한, 그러니까 내가 좀 의욕적이지 못했다. 내가 적극적이지 못했다. 내가 너무 손을 놓고 있었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3번이 그만큼 화가 났을 거다. 나를 원망해도 좋다. 내가 다가갔을 때 나를 탐탁지 않게 리액션을 해도 그건 당연한 거다. 내가 서운해하거나 화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것을 전부 자기 탓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그냥 억지로 그래 내 탓하자 이게 편하지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상대방은 이거 나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제대로 좀 대처를 하지 못했었던 것 같다. 내가 미성숙한 태도로 3번에게 했기 때문에 3번은 나를 두고 그렇게 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미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다짐을 했고 이미 확신을 했고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상대방은. 이미 그 생각의 정리는 완료가 된 것 같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시려고 하는 모습. 내가 못해줬던 것만큼 다시 잘해줘야겠다. 내가 못해줬던 것만큼 이번만큼은 내가 다시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좀 멋있고 능력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연락운에 대해서 볼 건데, 상대방도 볼 거고 여러분도 볼 건데, 먼저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만약에 내가 먼저 연락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애초에 상대방은 뭐 내가 어차피 다가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여러분 쪽에서 먼저 다가와도 막 내가 늦었어 말하면서 후회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왔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되게 좀 놀랍네라는 그런 또 놀라는 감정은 쉽게 접어들고, 일단 여러분에게 연락이 먼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게 생각을 하고, 연락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빨리 하실 것 같고, 내가 뭐 진짜 3번이 먼저 연락해 준 게 너무 고마우니까 그만큼 내가 지금 확실하게 3번을 단도리 있게 내가 휘어잡아가지고 내가 하지 못했었던 말을 다 하고 먼저 연락해 준 것만큼 이제부터는 내가 다 리드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신다고 해요. 그냥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조금 놀랐을 뿐이고, 여러분에게 상당한 어떤 확신을 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되게 확실하게, 예를 들면은 몇 월 며칠에 그때 만나자, 내가 데리러 갈게라는 굉장히 확실한, 이게 뭔가 어떤 용기가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되게 확실해요. 여러분이 다른 경로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자기가 그냥 단돌이 해버리는 느낌? 여러분에게 그냥 안전벨트를 그냥 꼭 채워버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고 연락을 기다렸을 때 상대방에게 언제 연락이 오는지, 오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상대방에게 언제 오는 연락은. 음. 일단 연락 자체가 속도감이 빠르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시기상으로는 영상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안으로, 그리고 지금 조만간 뭔가 8월이 한 2, 3개월 정도로 가깝다라고 하신다면 8월에 연락이 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왜 이렇게 연락이 늦냐, 마음은 되게 열정적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은 여러분이 뭔가 자신에게 화가 나 있거나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거나 내가 다가갔을 때 뭔가 나에게 호통을 치거나 나를 좀 탐탁지 않게 여기거나 약간 거절의 메시지를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을 약간 얼음 여왕, 얼음 왕으로 보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약간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함부로 말했다가 끝나면 어떡해? 내가 사실 지금 다가가면 안 되는 타이밍인 거 아니야? 3번에 일상에서 3번의 개인적인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우리의 문제나 아니면 3번에게 개인적으로 있었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더 예민한 상태라던가 막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모습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아주 늦진 않으나 지금 당장 뭐 조만간에 연락이 온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기에 적절하게 연락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원래 성향 자체도 여러분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겠지만 워낙 좀 예민하고요. 워낙 생각이 많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상대방의 원래 성향에서 우울한 기질이 있으신 분이에요. 막 정말 무한 긍정이라기보다는 남들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한 3단계 정도로 우울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한 7, 8단계까지 우울해지시는 분. 갑자기 올라갔다 갑자기 푹 꺼지는 그런 감정 라인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예민하고 너무 섬세하다. 그래서 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회 시기를 볼게요. 두 분이 언제 재회하게 되는지. 재회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이고. 재회 시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한 겨울쯤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못해도 한 10월에서 11월 정도의 가을, 초겨울에서 한 늦가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상대방의 개인적인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발이 묶인 상황, 군대라든지 좀 그런 것들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예를 들면은 정말로 8월에 연락이 왔다. 근데 재회가 11월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3개월 동안의 두 분의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계속해서 기쁘게만 흘러가진 않아요. 중간에 뭔가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것처럼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경험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두 사람의 관계 자체가 좀 다사다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 상대방과의 관계 자체가 약간은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재회 시기는 늦다. 그리고 그 과정까지 가는데 또 좀 다사다난하고 티격태격하고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래요. 근데 이 쉽지만은 않다, 다사다난하다라는 느낌이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굉장히 바쁜 관계의 흐름이 생긴다라는 느낌보다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뭔가 큰일이 팍 터지는 건 아니에요. 팍 터지는 건 아닌데 자꾸 뭔가 우리가 잘 가다가 삐끗하고 잘 가다가 삐끗하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어색해지는 그런 흐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자꾸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어느 정도 보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2주 안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2주 안으로. 정말 계속해서 지켜보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SNS나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을 확인이 가능한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쁘고 잘생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멋진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SNS 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잘 지내고 잘 먹고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첫 번째로는 정말 이 사람 완벽하다. 정말 내 사람으로 두고 싶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동시에 근데 나 없이도 저렇게 잘 지내는구나. 나는 되게 요즘에 힘든데 3번이랑 나는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나는 힘든데 3번은 나 없이도, 이 나 없이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 없이도 상당히 잘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외롭지 않구나. 불행하지 않구나. 뭔가 내가 이렇게 보고 싶어서 힘들다라든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십니다. 그래서 씁쓸한 감정을 당연하게 느끼게 되시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겉으론 티는 안 내겠지만, 뭔가 상대방의 개인적인 삶도 좀 여기서 보여지는 게, 여러분과의 관계 완전 별개로 상대방의 요즘 인생이 어떠냐, 요즘 어떤 감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히려 되게 자기의 지금 현재 일상이 싫은 느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진짜 하기 싫고, 억지로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냥 누가 봐도 나는 요즘에 무리하면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다 알고 있어요. 요즘 상황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그렇고 너무 나에게 압박을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신의 어두운 시점에서 여러분을 보면 그런 괴리감이 더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약간 나 없이도 저렇게 잘 지내는구나. 나는 힘들어하면서 3번을 누누이 생각을 하는데 3번은 그게 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주 안으로 뭔가 큰 행동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약간 끼케야 그냥 여러분의 SNS를 염탐하는 어떤 흔적을 남기는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에게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을 볼게요.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그렇습니다. 일단 상대방도 여러분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비슷한 사람이라는 게 사람 자체가 비슷하다라기보다는 좀, 어떠한 특징이 되게 똑같은데, 어떤 특징이 똑같냐면, 나의 그 삶이 힘들 때 주변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족은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재회라는 것은 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좀 찾아오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정말 개인적인 내 삶이 안 풀려요. 그러면 상대방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냥 그렇구나. 그냥 약간 그래. 나도 사랑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꺼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성향이 누가 더 심하냐? 여러분이 더 심합니다. 상대방도 상대방인데 여러분은 내가 좀 요즘에 일이 잘 풀리고 괜찮다 그러면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지만 나의 개인적인 사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한없이 완전히 내가 사랑했던 감정도 좀 무자르듯이 잘라낼 수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져요. 여러분들도 또한. 근데 카드가 이제 이런 면을 얘기하면서 아, 3번아, 그러지 마.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너가 3번 너가 그렇게 약간 좀 너가 힘든 이유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좀 그랬던 것도 맞지만 아, 그러한 부분을 내가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너가 그때 그것을 기분 좋게 잘 넘길 수도 있었어. 어떻게 보면. 물론 너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시기였겠지만은 그렇다고 이 상대방과 완전히 끝내는 그런 흐름을 안 탈 수는 있었어. 왜냐하면 너도 알겠지만 이 상대방은 너의 손에서 약간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가 충분히 이 사람을 컨트롤을 너무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었던 것이기 때문에 너가 조금만 이렇게 잼잼잼 했으면 이 상대방과 오히려 굉장히 스무스하게 관계가 진행이 됐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과 재회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흐지부지 됐거나 아무리 못해도 흐지부지 됐거나 헤어졌던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는 좀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해 느낌보다는 사실 그때 당시에 그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었다. 그렇게까지 막 너 두 사람 다 너무 힘들어 할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약간 소박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헤어진 이유가 좀 소박하거나 불명확하다라거나. 그래서 카드는 앞으로는 너가 이 상대방을 네 손에다 쥐고 좀 잼잼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라. 상대방은 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견주라고 했을 때 상대방은 그 애완견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충분히 진짜 맘만 먹고 이 강아지를 조련을 하면 내 말을 잘 따르는 강아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방식이 조금 잘못됐었다. 약간 혼을 약간 적당히 어떤 그런 조절이 필요했었는데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아 그냥 몰라 나는 나만 지킬 거야 경계칠 거야 방어할 거야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문제가 됐다 너 왜 그랬어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카드 뉘앙스도 그럴 만했어 그치만 그럴 수도 있었어 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약간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상대방을 대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와는 별개로 요즘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무엇인지 볼게요. 주제 별개로 요즘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아이고. 요즘 여러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서 지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과의 좀 협력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가족 간에서의 협력이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냥 뭔가 어떤 삼각관계, 굳이 이성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뭐, 친구 관계에서도 삼각관계가 생길 수 있겠죠? 좀 그런 식의 뭔가, 이게 약간 일정하게 어떤 수평선, 아, 편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뭔가 되게 뭔가 여기저기 줄이 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그 형사분들이 이제 범인을 찾을 때 칠판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실 같은 걸 엮어서 동선을 이렇게 좀 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머릿속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순서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지만 순서도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여러분이 요즘에는 무작정 그냥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상대에 따라서 장단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곁눈질하면서 그냥 내가 그냥 눈치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눈치 보면서 내가 그냥 맞춰주는 그런 삶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그런 좀 비극적인 감정이라든지 약간 좀 좌절이라든지 실망감, 우울감 같은 거, 외로움 같은 감정들이 느껴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감정을 고스란히 내가 해소를 시키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느끼는 상태에서 그냥 억지로 내가 그냥 어영부영 막 이렇게 그걸 맞춰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힘든 시기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막 내가 이도저도 못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요즘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 좋진 않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인데 어떡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카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왜 그렇게 지내고 있냐면 너가 조만간 너의 일이 잘 풀리고 너가 어쩌면 유명세를 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그 절망과 감정들은 너무너무 좀 거의 약간 공포? 두려움을 느끼실 정도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지만 카드가 이야기하는 결론만 보면 왜 저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라고 했을 때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오르막길 고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꾀를 부려도 안 되고 지름길도 없고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에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커리어, 유명세, 금전적인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자신을 믿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그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에게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뭔가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에게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약간은 내가 부담이 된다라던가 아니면 막 내가 거절하고 싶지도 않고 완전히 내가 좀 흡수하기에도 부담이 되지만 이 관계에 여태까지 우리의 과정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미련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하질 못하겠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도저도 아닌 느낌? 상대방 말투로 차라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 나한테 4번이라는 사람은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을 완벽하게 책임지거나 4번이랑 진지하게 교제를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4번이랑 내가 4번이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이 관계를 끝내기에는 난 4번에게 미련이 너무 많이 남고 앞으로도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기대도 있어.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애매해요. 상대방도 애매하다는 걸 알고 나는 왜 이렇게 애매하게 생각하지? 내가 4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4번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는 이 4번 분 상대방의 속마음이 가장 뭔가 이별을 한 상대의 속마음이구나라고 좀 많이 느껴지는 약간 정석 속마음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쭉 읽어봐야 알겠지만 그렇다면 상대방의 현재 여러분을 향한 속마음과 감정은 어떤 상태인지 볼게요. 여러분을 향한 현재 속마음과 감정.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강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에게 이 관계성 자체도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를 더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나는 4번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4번의 속마음도 모르겠고 그냥 뭐 4번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4번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하고 지내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4번을 사랑하는데 4번을 향한 내 감정은 사랑이 맞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냥 감정만 오가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 감정만 내가 4번을 사랑한다고 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달라지는 게 없잖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4번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열정과 안정, 의욕 이런 것들은 식은 상태. 그리고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뭔가 내가 어떻게 정말 뭐 사업이 망해서 너무 힘든 상태. 혹은 뭐 군대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둘째 치고가 되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번 분들은 이제 1, 2, 3번 중에 끌리시는 카드 있으셨다면 하나 더 나중에 고르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볼게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음, 그러니까 너무 이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피해 망상, 그러니까 이 관계는 나빠, 그 사람 싫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 우리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해서 4번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내가 4번에게 뒤늦게라도 도착하면 그런 나를 4번은 받아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내가 막, 아,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내가 다가갈까, 잠수를 탈까? 이 고민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4번에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내 성질대로 다가가서 그냥 막 내가 얘기하고 그러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진짜 4번에게 내가 잠수를 타는 게 좋을까? 내가 괜히 오지랖 부리지 말고 괜히 또 어떤 행동을 충동적으로 했다가 실수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난 모르겠어. 이 관계에 희망은 없어.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마음보다는 자기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가 베스트지? 가만히나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뭐라도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상대방과 여러분 두 분 다 연락운을 볼 건데 먼저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내가 먼저 연락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내가 먼저 연락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일단 처음에 또 비슷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의 연락으로 인해서 갑자기 뭔가 어떤 부활, 막 재회, 막 성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갑자기 확 일어난다라기보다는 상대방과 어색한 관계였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어색한 관계이실 그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어색함의 흐름이 여러분이 연락을 해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해요. 뭐 바로 답장을 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답변을 늦게 한다라든지 답변을 해도 뭔가 이 대화의 흐름이나 분위기 자체가 좀 다운되어 있다라든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뭔가 연락을 해도 상대방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빠요. 그래서 약간 오히려 여러분이 상대방을 충동적으로 정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 그래 이도저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연락을 해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 약간 여러분이 상대방이 아닌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놓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상대방을 정리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뭔가 괜히 하는 느낌? 그리고 카드는 웬만하면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도 상대방 나름대로 굉장히 일상에서 과도한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은 좀 때가 아니다. 가만히 생각만 해야 되는 혼자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시기가 더 여러분에게 지금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연락을 먼저 하시는 건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근데 이게 막 절대 안 돼 이런 느낌보다는 또 그냥 지금 때가 아닌데 타이밍 그닥인데 딱 이 정도의 뉘앙스로만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되는지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는지. 먼저 연락은 하실 것 같습니다. 약간 어쩌면 진짜 상대방이 좀 심하게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1대1적으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면서 다가올 것 같은 느낌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는 시기 자체는 최대가 3개월. 짧으면 2개월. 근데 3개월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시기가 그렇게 빠르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요즘 상대방의 일상 자체가 조금 자기가 물론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지만 좋을 땐 또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누군가와 함께하는 거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기 혼자서 지내시는 거를 자처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너무 강한데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것 자체는 좀 느릴 수 있다. 그리고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을 할 때도 막 갑자기 자신의 용건을 말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 뭐 거기서 만나자, 밥 한번 먹자 또는 만약에 여러분과 상대방을 동시에 아는 어떤 지인 또는 지인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랑 먼저 같이 만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처음부터 1대1적으로 안 다가와요. 대화가 됐든 만남이 됐든 뭔가 약간 겉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살살살살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분의 재회 시기를 볼게요. 두 사람이
재회를 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게 되는지, 재회 시기는 언제인지. 재회는 하시네요. 재회는 확실하게 하게 되실 것 같고, 상대방도 지금 자신의 상황이 뭐든 뭐 좋든 나쁘든 여러분이랑 재회를 기다리고 있고, 재회에 대한 타이밍과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태이고, 재회 시기 같은 경우에는 한 9월이나 10월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한 가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영상을 좀 다른 시기에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영상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최대 3개월, 빠르면 2개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직진한다.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직진한다가 아니라 갑자기 그냥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과정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어색하게 뻘쭘해서 다가와서 우리 한번 얼굴 보자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이거를 물꼬를 트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두 사람이 동시에 우연히 만나서 갑자기 확 붙어버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비슷한 시기 비슷한 날에 서로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특이점인 것 같아요. 재회를 누구 한 명의 요청, 제안으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그냥 동시에 무슨 진짜 N극과 S극처럼 갑자기 딱 달라붙는다? 이런 뉘앙스가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있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각자 일이 잘 풀리는 시기는 좀 다를 수 있어도 두 사람이 힘든 시기가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름에는 뭐 여러분이 괜찮았다가 상대방이 괜찮았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두 사람이 가을에 똑같이 힘들다거나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두 사람이 힘들 때 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어쩌면 진짜 재회를 두 사람이 너무 힘들 때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요렇게 해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2주 안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2주 안으로 상대가 나에게 보일 행동. 진짜 어쩌면 2주 안으로 재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극단적인지, 그러니까 상대방도 좀 어중간한 면이 상당히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좀 강하신 분? 그래서 약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당분간 재회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냥 자기 방어만 하고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만 집착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되게 인색하게. 그래서 상대방이 소통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재회를 해야겠다 그러면 또 좀 끝장나게 다가오는 느낌? 진짜 진지하게 우리 다시 만나보자라고 하면서 되게 진지하게 막 무슨 여러분에게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처럼 되게 진지하게 또 다가와요. 그냥 가볍게 우리 그냥 다시 만나볼까 이게 아니라, 너는 이제 나 한번 만나면 나는 니랑 거의 결혼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만날 거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어쩌면 2주 안으로, 2주면 되게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잖아요. 사실 타로로 보면. 근데 2주 안으로 여러분에게 재회에 대한 메시지를 말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상당히 감정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모습이고, 어쩌면 상대방이 진짜 감성에 취해갖고, 예를 들면 술을 마시고 여러분에게 뭐 갑작스러운 시간에 뭐 전화를 한다라든지 막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 있어서 현재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인지 볼게요. 현재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상대방이랑 여러분이랑 좀 특이한 인연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사람이 힘들 때 좀 같은 시기에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여러분이랑 헤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둘 다 똑같이 서로에게 말 못할 힘든 사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정. 예를 들면 내가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바람 피는 것 같아라고 오해를 했어.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말할 때는 나 사실 네가 바람난 것 같아서 정 떨어졌어. 이게 아니라 그냥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든지. 그러니까 굳이 사정이 아니라 오해였어도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을 못했었던 그게 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때 생겨서 그냥 쭉 이어져 온 상황도 있는데, 어쨌든 카드가 그때 당시에 너네 둘이 헤어졌던 거는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헤어진 거다. 약간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이제 조만간 다가올 건데 상당히 사적으로 감정적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그냥 갑자기 이런다고? 그냥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사탕 발린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은 몇 수를 더 보고 다가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다시 만나야지 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4번을 계속 보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 이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진심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애초에 두 사람은 조금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가 있는 인연이에요. 그냥 뭔가 가볍게 그냥 젊은 날에 잠깐 연애 때 헤어지는 그런 인연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서로 이렇게 알려줄 서로에게 배울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던가 그러한 인연이고 아무래도 한번 헤어졌다 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면 이 사람이랑 내가 앞으로 그렇게 관계 에너지가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아있진 않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이 상대방과 남아있을 수 있다. 어쩌면 평생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관계는 긍정적인데, 되게 까딱까딱하면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모르는 관계예요. 근데 그 왼쪽 길, 오른쪽 길 둘 다 여러분에겐 긍정적인 길입니다. 그러니까 도착을 했을 때 만족도는 똑같아요. 이 사람이랑 같이 가냐 안 가냐 아니면 같이 가도 좀 다른 결로 같이 가냐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좀 그렇게 막 나쁜 길은 아니고 어차피 겪어야만 하는 관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관계를 결론적으로는 약간 받아들이시고 이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무작정 의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주제와 별개로 요즘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을 따로 볼게요. 주제 별개로 요즘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조금 더 파워풀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요즘에 하려고 하는 거, 진행하려고 하는 거, 배워보려고 하는 거, 내가 좀 중요한 자리를 맡는 자리에서 있는 그런 장소에서 조금 더 나의 강점을 펼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은 한마디로 요즘 시기가 여러분에겐 어떤 시기냐면 완급 조절을 진짜 잘해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진짜 막 나갈 때는 미친 듯이 나가고 안 나갈 때는 미친 듯이 안 나가는 진짜 그 엑셀과 브레이크를 정말 조절 잘하면서 막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의 마인드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공과 사, 내가 요즘 너무 감정적이네. 그럼 어떤 부분 채워 넣어야 할까요? 이성적인 부분 채워 넣어야겠죠? 내가 요즘 너무 이성적이야. 내가 로봇이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정적인 부분도 채워줘야 합니다. 늘 감정과 이성이 똑같이 5대 5인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겐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긴 한데 진짜 이것만 하면은 솔직히 멘탈 관리 되게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무 감성적인가?를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감성 하지 말고. 똑같이 이렇게 저울에다가 나눠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너무 내가 힘들다. 내가 요즘에 이 조절, 저 조절 하느라 너무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힘든 부분에 있어서 잠깐 동안 가출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 그걸 완전히 끝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휴가라든지 여러분이 잠깐 쉬었다가는 여러분들만의 휴식을 잠깐 느끼고 지금 내가 우울하니까 좀 좋은 거 하면은 기분 좋아질 우울함이니까 여러분이 잠깐의 외출, 잠깐의 감정 정리, 잠깐의 후퇴, 잠깐의 휴식, 잠깐의 은둔, 잠깐의 노력 중단, 잠깐의 도피가 필요하다. 이 잠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방학, 휴가처럼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좀 쉬고 힐링을 할 만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